네, 반갑습니다. 2022년 고2 11월 모의고사 풀이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6, 37, 38번까지를 진행을 해볼 텐데 문제를 먼저 푸시고 단어 정리해 주시고 각 문장별로 요약해 주신 다음에 지금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6번은요. 좀 그래도 재밌는 지문이에요. 잊힐 권리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지문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죠. 지금 얘가 forget이 있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BPP가 왔으니까 잊혀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힐 권리는 권리입니다. Distinct from but related to a right.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전치사 from과 전치사 to가 있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목적어인 a right가 왔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배 법칙 마냥 구별되는 권리 하지만 연관되는 관련이 있는 권리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잊힐 권리는요, right to privacy, 사생활 권리와 구별되지만 사생활 권리와 관련 있는 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두 개가 같지 않고 별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he right to privacy, 사생활 권리는 among other things, 다른 것들 중에서도 the right for information, 지금 정보에 대한 권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정보에 대한 권리냐면 전통적으로 여겨진 정보에 대한 권리래요. 뭐로써 여겨졌냐면 보호되거나 아니면 personal,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에 대한 권리라고 해요. 근데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not to revealed, 드러내선 안 되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전부 다 쫙 수식하고 있는 문장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생활 권리는요, 무엇보다도 다른 것들 중에서도 지금 보호되거나 아니면 드러내지 않아야 할, 공개되지 않아야 할 개인적인 것으로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정보에 대한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사생활 권리가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사생활 보호한다 할 때 그 사생활의 뉘앙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지금 B가 바로 오게 되는 이유는 뒤에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이에요. 방금 전 문장에 지금 사생활 권리에 대한 특징을 설명했죠. 사생활 권리에 대한 특징을 설명했으니까 그에 대조되는 개념인 잊혀질 권리가 먼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잊힐 권리는요, can be applied, 적용될 수 있습니다. to information, 정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면요, has been in the public domain, 그러니까 대중의 분야, 공공의 분야에 있어 온 정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요. 잊힐 권리는요, 그냥 퍼스널한 것보다 공공의 영역에 있었던 정보에 적용되는 게 바로 잊힐 권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잊힐 권리는요, 광범위하게 포함합니다. The right of an individual, 개인에 대한 권리인데요. 어떤 개인에 대한 권리냐면 not to be forever defined,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권리래요. 뭐에 의해? 정보에 의해. From a specific point in time, 지금 특정한 시점에서부터 그 특정한 시점에서 나오게 된 그 정보에 의해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개인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지금 여기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잊힐 권리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대중적인 부분에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좀 얘가 잊혀질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잊혀질 권리의 개념이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렸을 때 페이스북에 막 무슨 말을 썼는데 그게 몇 년 뒤에도 잊혀지지 않고 막 대학생이 됐는데도 대학생 친구들이 너 이때 이런 글 썼다며 하면서 어렸을 때 썼던 페이스북 글 가지고 놀리고 이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잊힐 권리가 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은 A번으로 갑니다. One motivation for such a right. 그러한 권리에 대한 이유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권리가 사생활 권리인지 잊힐 권리인지는 뒤의 내용을 보면 알겠죠.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to allow,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요, to move on,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with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and not be defined, 정의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특정한 사건이나 아니면 시간에 의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요. 그러니까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개인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영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특정한 사건이나 기간에 의해 정의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옛날 그 사건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개념은 바로 밑에서 말했던 이 7권리에 대한 설명이었으니 지금 B 다음 A가 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하죠. 예를 들어서 It has long been recognized. 지금 뭔가 굉장히 오래 인식되어 왔다. 굉장히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문장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몇몇 국가인데 어디와 같은 몇몇 국가냐면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가주어가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인식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인식되어 왔냐면 심지어 과거에 범죄 유죄 판결도 should eventually be spent, 결국에는 be spent, 소비되어야 하고, and not to continue to affect a person's life, 그 사람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오랫동안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몇몇 국가에서는 우리 이제 흔히 주홍글씨라 하죠. 지금 한번 옛날에 했던 발언이 계속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 옛날에 했던 발언 가지고 이제 뭐 몇 년 내내 계속 욕먹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국가에서는 심지어 과거에 받았었던 유죄 판결 같은 거에서도 결국 소모되어야 하고, 소모되어야 한다는 건 우리가 다 쓰면 뭐 돈이든 물건이든 다 쓰면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죄 판결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사라져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인식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 뭐에 대한 이유?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그러한 이유 뭐였죠? 네, A번에 있었던 내용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람이 계속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한 번의 발언에 의해서 정의돼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러한 그 권리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the reason이 A번에 있었던 총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잊힐 권리를 지지하는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요, 잊혀질 권리는요, 때때로 충돌합니다. 다른 권리들과 충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formal exceptions,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외는 때때로 만들어집니다. 뭘 위해 만들어지냐? 안보 혹은 공공의 건강, 공공보건의 이유로 지금 공식적인 예외가 가끔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예시를 들어보라고 하니까 가르친 학생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던데, 결국 공식적인 이제 잊힐 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다른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이제 코로나 초반에 생각을 해보면은 말 그대로 막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기 시작할 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 장소는 가지 마라 해서 문자로 그 사람들에 대한 동선을 공개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잊혀질 권리도 있고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낱낱이 공개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안보와 공공보건의 원리 때문에, 공공보건의 이유 때문에 그러한 잊혀질 권리와 충돌을 해서 그런 게 다 밝혀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번입니다. 이 지문도요, 한국어로 조금 국어적으로 이해하는 걸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결국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경제학자는 네이밍부터 경제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거다 라는 식의 관점보다는, 경제학자니까 뭐 환율이 오른다, 아니면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뭔가 사람들이 왜 그걸 더 하고 덜 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라는 글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게요. 어떤 경제학자 얘긴데요. 어떤 경제학자냐면 성공한 경제학자입니다. 뭘 하는데 성공했냐면 figure out, 알아내는데 성공한 경제학자예요. 뭘 알아냈냐? 한 사람의 선호도 구조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성공한 경제학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한 사람의 선호도 구조를 알아낸다는 건 결국
어떤 사람이 A랑 B란 상품이 있을 때 둘 중에 뭘 더 선호하냐, 왜 그걸 더 선호하냐, 이거를 충분히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알아낸 경제학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제학자에게 근데 지금 여기서 figuring out a person's preference structure, 그러니까 사람의 선호도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 결국 무슨 말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뭐인지 아닌지. 지금 그 얻어진 만족감인데요. 한 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그 만족감이 다른 상품에서 얻어진 만족감보다 더 큰지 아닌지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선호도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 explaining behavior, 행동을 설명하는 것 in terms of 하면 뭐뭐의 관점에서 라는 뜻이죠. 이건 꼭 외우고 가셔야 합니다. 뭐뭐의 관점에서. 경제학자에게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요. 관점에서인데 뭐의 관점에서? 변화의 관점에서. 어떤 변화냐면 기저에 있는 좋아함과 싫어함이니까 기저에 있는 호불호에서의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보통 매우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학자니까 경제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요즘엔 그냥 더 많이 좋아한다. 사람들이 요즘엔 이걸 더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제학자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경제학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B로 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바로 들어주고 있어요.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의 호불호에 있어서 행동을 설명하는 경제학자가 문제가 있는 학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장의 주어가 굉장히 길어요. to argue부터 여기까지 주어고 place가 동사로 여기에서 오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인데요.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면 the baby boom, baby boom은 그냥 베이비 붐이라 하죠. 아기들 많이 낳는 거. 베이비 붐과 그 후의 출생률 급락은 resulted from 뭐뭐에서 비롯됩니다. 증가와 그리고 나서의 감소에서 비롯됩니다. 뭐에서? 대중의 내재적인 기호에서 뭐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근데 rather than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A rather than B의 뜻은 B라기보다는 A 였으니까 사실은 지금 B인 요 부분부터 해석이 먼저 나왔어야 돼요. B가 뭐냐면 a change, 변화는 변화인데요. in relative prices, 상대적인 가격에서의 변화, 뭐에 대한, 배경에 대한, 뭐의 빈틈이 없는 선호도에 대한, 배경에 대한 그 상대적인 가격에서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요까지 주어만 정리를 해보면 베이비붐과 그리고 그 이후의 출산율의 급락이 빈틈이 없는 선호도에 대한 배경으로 한 상대적인 가격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대중의 내재적인 기호에 있어서의 증가와 그리고 그 후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places, 둡니다. A social scientist, 사회과학자를 불안정한 입지에 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쩔 때는 막 베이비붐이 불어서 아이를 엄청 많이 낳고 그 후로는 갑자기 아이들 이제 낳지 말자 하는 출생률 급락의 상황이 번졌어요. 그러면 결국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게 단순히 이때쯤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좋아한다. 이때쯤엔 아이들을 그냥 싫어해서 안 낳는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정한 경제학자라면 지금 출산율에 있어서 출산율에 있어서의 그러한 지금 변동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빈틈이 없는 선호도의 배경을 바탕으로 변함이 없는 선호도의 배경을 바탕으로 상대적인 가격에서 우리가 뭐 아이 용품을 지불한다든지 아이를 낳는 데 드는 비용에 있어서 그러한 비용적인 부분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출산율이 늘고 줄고를 알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알아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table, 빈틈이 없는이 아니라 변동이 없는으로 잘 봐주세요. 지금 변동이 없는 그러한 배경에서의 상대적인 가격에서의 변화를 두고 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학자인데 사람들이 좋다 싫다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회과학자들을 불안정한 입지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C로 갑니다. 자, 경제학에서요. Such an argument about birth rates, 그러한 출생률에 대해서의 주장은 would be equivalent to 뭐뭐와 동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와 동일하냐면
말하는 것과 동일하대요. 뭐라고 말하냐? 사망률에서의 증가와 하락은 could be attributed to an increase. 기인할 수 있습니다. 증가와 기인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증가? 죽음에 대한 내재적인 욕망의 변화에 있어서의 증가에 기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사람을 많이 낳고 적게 낳는 게 그냥 호불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똑같은 관점에 있어서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도 사람들이 요즘엔 더 죽고 싶어 해서 요즘엔 좀 죽기 싫어 해서 사망률이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 결국엔 얼토당토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찐 경제학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에게는요, changes in income and prices rather than changes in taste. 마찬가지로 B라기보단 A니까 뒤에서부터 가볼게요. 기호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수익과 그리고 가격에서의 변화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경제학자는 지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과 그리고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싶어 한다, 덜 낳고 싶어 한다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바로 A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 when income rises,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이 증가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원해요. 또는 as you will see later, 너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more satisfaction derived from children, 아이들로부터 오게 되는 더 만족감, 이런 걸 말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부부가 잘 사니까 충분히 돈도 잘 벌고 이제 좀 여유가 있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재미를 원하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재미가 바로 출산이 되는 거고요. 아이한테서 오는 만족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풍족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Even if their inherent desire for children, 아이들에 대한 그들의 내재적인 욕구는요, stays the same. 여전히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될지라도 어쨌든 지금 더 많은 아이들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부가 속으로는 아이를 얼마나 원하고 지금 아이를 덜 원하고 이거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계속 뭐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태 그대로인데 좀 상황이 나아졌으니까 가계 상황이 나아졌으니까 아이를 낳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38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8번은요, 해석을 하셔서 지금 이게 이시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디스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잘 봐주셔야 해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막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In the natural world, 그러니까 자연 세상에서니까 자연계에서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에서요, 만약 한 동물이 식물을 섭취한다면, 근데 어떤 식물? 충분한 항영양소를 가진 식물을 섭취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Make it feel unwell. 그것이 아프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아프게 느끼게 하는 충분한 항영양소를 가진 식물을 섭취한다면 이니까 조금 의역을 해보자면 그냥 자신이 아픈 상태를 만들게 하기에 자신이 상태를 안 좋게 하기에 충분한 항영양소를 가진 식물을 섭취한다면 그것은 won't eat,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식물을 다시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Intuitively, 직관적으로요. 동물들은 또한 압니다. To stay away from these plants, 이러한 식물에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수년간의 진화와 정보인데요. 어떤 진화와 정보냐면 전해져 내려온 수년간의 진화와 정보는요. 이러한 타고난 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동물이 그냥 먹으면 뭔가 좀 아픈데 먹으면 좀 이상한데 싶으니까 그게 수년간 진화에 거쳐서 이제 쭉 내려오다 보니 이제 동물이 딱 보고도 나 저거 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This intuition though, 그러나 이 직관은요, is not just seen in animals. 그저 동물한테서만 보이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뒤에 내용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동물 아니라 다른 놈들한테도 뭐 그게 제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것들한테도 저러한 양상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궁금해한 적 있나요?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hate vegetables, 야채를 싫어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이 사람은요, 이 선생님은 정당화한대요. 이것을 일부로써 우리 유전적인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콤마는 동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우리의 유전적인 프로그래밍이 즉 뭘 말하는지 다시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는 것을 우리의 유전적인 프로그래밍, 즉 우리의 내면의 지능의 일부로 정당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디스도 이 문장도 지금 문장 삽입으로 나오기 좋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것을 디스로 받아주고 있네요.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야채들이요 are full of nutrients, anti-nutrients, 항영양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요 노력을 해요. 뭐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너가 그것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하는 동안에 당신이 여전히 연약하고 그리고 성장 중인 동안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영양소들이 어렸을 때 먹으면 좀 별로였나 봐요. 많은 채소들이 지금 항영양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이 여전히 아직 연약하고 그리고 성장 중에 있을 때 당신의 신체는 당신이 지금 그 항영양소로부터 그러니까 항영양소가 된 많은 채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5번인데 왜 5번이냐면 그것은 이것을 합니다. 뭐 함으로써 당신의 미래가요 인식하게 함으로써 뭐를 이 맛을요 as bad and even disgusting 나쁘고 심지어는 역겨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그것은 이것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이시 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것을 한다. 그렇죠. 당연히 전문장에 나온 your body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요 부분에 있었죠. 당신의 몸은 이것을 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그냥 당신이 채소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의 뉘앙스를 받아주는 디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미래로 하여금 이러한 맛들을 나쁘고 심지어는 역겨운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당신이 채소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의 뉘앙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신이 자라고 당신의 신체가 더 강해짐에 따라 뭐 할 정도로 이러한 항영양소를 견딜 정도로 충분히 더 강해짐에 따라 갑자기 그것들은 더 이상 나쁜 맛이 나지 않아요. 이전만큼이나 나쁘게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글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이 글 자체가 순서로 바꿔서 나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문장 삽입으로 나오기도 좋으니까 문장별로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